개인적으로는 면세점 간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요즘 면세점이 호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되살아난 건지, 주가를 움직일 만큼 실적이 좋은 건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종목연구소는 호텔신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다들 익숙하시죠? 73년 5월에 설립돼 면세업과 호텔 레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면세점을 포함해 총 11개의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과 제주의 신라호텔을 비롯해 신라스테이, 거제 삼성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호텔이 있는데 가보셨을까요? 진지레이크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면세점과 호텔 레저 중 어디가 높을까요? 면세점이 월등히 높습니다. 80대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11개의 면세점이 있다고 했는데 서울, 제주, 인천 국제공항 외에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면세점이 많죠. 매출 비중이 높은 이유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국내 면세점 시장 내 점유율 순위는 현재 2위입니다. 그런데 1위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왜 그런지는 점차 알아보시죠. 일단 호텔신라의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매출을 회복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1분기 매출액은 7,521억 원, 영업이익은 345억 원입니다. 수치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시죠?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매출액은 31% 줄었고 영업이익은 128% 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31%나 매출이 줄었으니 좋지 않네 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듯 보이는 것은 회계 방식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본래 도매상에 제공하던 가격 할인 프로모션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알선 수수료 지급 프로모션은 판관비로 인식해 왔는데요. 올해부터 알선 수수료도 총 매출액 차감 항목으로 변경하면서 실적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매출액 차감 항목이 늘었다는 건데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호텔신라는 올해 1월부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여행사에 주는 송객 수수료를 줄이고 따이공과의 직접 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따이공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할인을 매출 차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1분기 매출이 하락한 거죠. 따이공과의 거래를 늘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에 삼성증권은 회계 변경이 영업이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고요. 실제 매출액은 시장 예상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들도 1분기 실적에 대해 시장 컨센서스를 70%를 상회하는 실적이라며 호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봐야 하는 부분은 영업이익이죠. 면세점 영업이익이 98% 늘었고 호텔 레저 이익이 288% 늘었습니다. 호텔 레저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288%로 엄청난데 사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바로 면세점 실적에 있습니다. 연초에 호텔신라는 도매상 수수료를 10%가량 인하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수료를 조금밖에 못 먹으니 도매상들이 처음에 크게 저항했죠. 그런데 2월부터 중국 내 화장품 수요가 상승하면서 도매상들이 새로운 가격 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3월부터 수익성이 높은 FIT의 수요까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래서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분기 돈 되는 고객만 받았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2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신한투자증권은 중국 인바운드 회복으로 면세 매출이 급격히 회복될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따이공양 알선 수수료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 재고 보유 기간 3개월에서 4개월과 중국의 수요 반등 기간인 5월의 노동절 연휴와 6월의 징동데이를 감안하면 따이공의 재고 축적 수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하락은 회복된 걸까요? SK증권은 2019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내년 2분기 실적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공급망 이슈가 병목 현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병목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역으로 보면 막혔다가 갑자기 뻥 뚫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일단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내국인 입국자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가 공항 면세 사업자 DF1과 DF3에 최종 선정돼 외형 확장을 통한 장기적인 사업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DF1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판매 영역이고 DF3는 패션, 부티크 영역입니다. 7월 1일부터 호텔신라가 신규 운영하게 되죠.
인천공항의 임대료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SK증권은 임대료 구조 변경에 대해 공항 면세점의 여객수 연동 임대료 구조가 기존 매출액 연동제보다는 아니지만 고정비 형태보다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임차 부담이 낮아져 올해는 소폭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3.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들 긍정적 전망에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5% 상향해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와 협상력 우위가 있어 독보적인 매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하나 24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67% 높게 추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4년 실적은 내 외국인 여행 수요가 모두 완전 정상화돼 전례 없는 공급자 우위 업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9.1% 상향해 12만 원 제시했습니다. 기존 추정보다 송객 수수료 하락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과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인천공항 면세 사업장을 실적에 반영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대신증권으로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사연은 다른 증권사들과 입을 맞춘 듯 비슷하네요.